이런 경우에는 결론은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험금 청구의 기술 보청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보청기 TV에서 주제로 하는 내용은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전문가가 진정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를 많이 주시거든요. 교통사고로. 저도 실제 교통사고로 해서 2주, 3주 교통사고가 당했을 때 합의금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자, 보시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임이 필요 없는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보통 이 염자, 다쳐서 진단서상에 염자나 타박상으로 진단받아서 2주나 3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결론은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충분히 보험회사 보상 담당자로부터, 제가 밀당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는데요, 스스로 충분히 어느 정도 밀당을 통해서 보험사하고 합의금에 따른 부분들을 적당히 도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제 기존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꾸준한 치료가 우선은 해야 되는 선행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 다치고 나서 보험사가 2, 3주 정도 환자의 경우에는 처음에 전화가 옵니다. 아, 선생님 이렇게 다치셨는데 몸은 좀 어떠십니까? 자, 그런데 결론은 혹시 합의의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치신 피해자 입장에서는 두 종류겠죠. 첫 번째 종류는 지금 다친 지 얼마 안 됐으니 좀 더 치료를 보고 나중에 연락을 하겠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얼마 줄 건데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우에 얼마 줄 건데요에 대해서 바로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첫 번째 케이스처럼 좀 더 치료를 받고 나중에 좀 연락을 하겠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보험회사 담당자하고 얘기하는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3주 동안이라도 충분히 일주일에 두세 번씩 치료를 받고 나서 후에 내가 치료받은 병원에서 주치의 의사한테 향후적으로도 더 치료가 필요하다는 향후 치료 추가 소견서를 통해 가지고 보험사하고 밀당을 좀 하시면, 원하는 금액이 개별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한 200에서 30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필요 없는 경우에 조언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쳤는데 한시 및 영구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한시 장애는 사고 이후에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 2년, 3년 한시적으로 장애가 발생한다는 걸 의미하고, 영구 장애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다친 경우죠.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동 연한까지 남게 되는 장애가 판정을 받은 경우를 영구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경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이 됐어요. 사고 전에는 멀쩡했는데 사고 이후에 보니 내가 자꾸 양쪽 팔이 저려요. 그래서 손가락도 무딘 감각이 있고, 이 부분은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문제, 신경병증이 사고로 인해서 생겨서 올 수 있는 증상이고, 요추 같은 경우는 이제 다리가 저리는 증상들이 사고 후에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요추 신경병증이 문제가 돼서 몸에 신호가 오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꼭 MRI 촬영을 통해서 경추나 요추의 타박상에 그치지 않고 이게 신경병증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있다면 이 부분은 한시 장애에 따른 부분으로 전문가 도움을 좀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1번에 같은 경우는 2주, 3주 다쳤는데 꽝 해서 충격의 정도가 좀 심한 경우에는 충분히 올 수가 있으니 좀 꼼꼼하게 일에 대한 사안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최소 장애에 따른 부분들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골절 및 인대 파열 정도, 골절 또는 인대 파열 정도의 상병이 있어야지만 한시냐, 그리고 뭐 영구냐, 장애에 따른 부분들을 다퉈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기타 후유장애인데, 이건 누가 봐도 장애가 남아요. 근데 장애가 남는 경우가 정확하게 산정이 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전문가 도움이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제 이런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전문가 도움 없이 내가 장애가 남아요. 그러면 보험회사에 저희 진단서 제출해 주시고, 수술 받으셨으면 수술 기록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 진단서 뭐 있으면 보내주세요. 아니면 저희가 의료자문 통해서 장애 적정성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그 절차를 거쳐요. 그러면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액 산정에 따른 부분들이 산정이 돼서 피해자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어떤 방식? 일방적으로 손해액 판정을 하죠. 자, 그러면 내가 다쳐서 합의를 해야 되는 손해액이 이 적정성, 보험사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게 적정성이 맞아? 합의 금액이 맞아? 라고 하는 판단이 미흡할 수밖에 없겠죠. 미흡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경우, 후유장애가 많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그 갭에 따른 손해액, 즉 합의금에 따른 갭이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움을 받습니다. 자, 보험회사 보상 담당자는 전문가를 끼지 않고 그냥 피해자하고 1대1로 상대를 하게 되면 후유장애가 발생한다고 하면 훨씬 더 좋아하죠. 왜냐? 이득을 남겨야 되니까. 이득을 남겨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꼭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전문가 도움을 받는 사항. 자, 손해액 평가는 과실, 내가 사고 당했을 때에 따른 벌이가 되는 소득, 후유장애 남으면 장애율 평가 등에 따라서 손해액이 산정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따른 부분들을 전문가한테 정확하게 도움을 받는 거죠. 그리고 객관적 손해액 산정, 이 부분이 산정이 되어야지만 보험사한테 손해액 평가에서 이 부분이 합당하게 맞냐 안 맞냐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판단을 듣고 최종 피해자가 금액을 결정해서 이제 합의하는 방식, 이 부분을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교통사고로 다쳐서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교통사고로 다쳐서 이 영상을 좀 보시면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을 꼭 받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충분한 치료를 통해서 보험회사 담당자하고 상담을 잘 거쳐서 적당한 보험금에 따른 합의금을 산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으며, 저희 보청기 영상은 매일 아침 8시에 여러분께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